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이버 책문화 생중계를 맡은 이상원입니다. 잠시 먼저 제 소개를 올리면은요, 저는 현재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국 사회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은퇴 관련 콘텐츠라든가, 저희도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고, 출판 잡지뿐만 아니라 그 교육이나 집필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제가 은퇴 관련돼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부자의 독서라는 책을 집필하신 세 분의 저자를 모시고 여러분들과 같이 돈에 관한 얘기, 인생에 관한 얘기, 책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방송은요, 생중계 앱인 V라이브를 통해서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이 세 분의 저자들한테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책에 관해서 더 알고 싶은 점들이 있으시면은 기탄 없이 여러분들께서 채팅창에 글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다 모아서 여러분들께 아주 성의 있고 소상한 답변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그 부자의 독서를 집필하신 세 분의 주인공을 여러분들에게 인사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네이버 그 블로그죠. 블로그 포스트에 그 막강한 부동산 인플루언서인 스마트튜브의 김학렬 소장님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김로사 작가님. 그 다음에 끝으로 이 다독다독 이 도서 팟캐스트죠. 이 팟캐스트의 살림꾼이자 영상 콘텐츠 PD인 김현수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세 분 같이 한꺼번에 웃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큰 소리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우, 성이 어색한데요? 좀 있으면 다 이제 우리가 하게해집니다. 네. 먼저 우리 김학렬 소장님부터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네. 저는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소장 김학렬입니다. 네. 그 다독다독 저희가 3MC인데요. 그 중에서 아재 역할을 맡고 있고요. 그래서 좀 무치한 농담,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쓸데없는 잔소리 이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독서 이번 책이 나왔는데 그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아재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인사하신 우리 김노사 작가님은 저한테 자기소개 하지 말아달라고. 네? 본인 얘기는 본인 스스로 하시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김노사 작가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로사라고 하고요. 지금 다독다독 진행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재밌는 컨텐츠를 만들어 왔고 더 재밌게 또 만들어 나갈 사람으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요즘 북 크리에이터라고 굉장히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드는 분이시더라고요. 세 번째 우리 김익수 작가님도 좀 시청자분들에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독다독 PD이자 MC 역할을 하고 있는 김익수입니다. 책에서 소개는 책알못 전업주부 이렇게 소개가 나갔었는데요. 이제는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책을 좀 한 2년 동안 빡세게 읽었더니 조금은 알 것 같고요. 참 오늘 나와 계신 이상권 상무님하고도 또 저희가 인연이 있잖아요. 네, 밥을 같이 먹은 사이죠 저희가. 네, 저희 방송에서 출연도 해주셨고 또 게스트로 나와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이미 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이라 오늘 좀 편안하게 재미있게 방송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첫 책을 썼을 때 원고를 넘기고 책에 나오기 전까지 굉장히 설레었었어요. 우리 빠숑님 유명하시잖아요, 부동산 쪽에. 우리 빠숑님이랑 책을 여러 권 쓰셨으니까 소감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책 내시고 나셔서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이 부자의 도가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고요. 요 직전에 한 달 전쯤에 대한민국 부동산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 나왔었습니다. 부동산 사용 설명서. 네, 그거는 이제 ES14 등 4개 서점에 부동산 들고 다니나요? 설명서 이렇게? 네, 그러니까 들고 다니시라고 작게 만드는 그런 책이었어요. 책을 들고 다니라고. 그래서 다 돼서 중에서 1등을 했었어요. 와, 종합에서? 종합이죠. 저 종합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제가 부동산 전문가로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굳어지는 게 좀 싫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부동산 전문가 이전에 책을 워낙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인문학자처럼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첫 책을 쓴 것도 에세이 책이었었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부자의 독서는 저한테 참 의미가 있는 게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책을 사랑하고 책을 소개하는 사람으로서의 좀 인문학도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여러분들 부동산 인문학자로 부르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좋죠. 부동산 인문학자 우리 예. 김 소장님. 예, 아무튼 예. 부자의 독서가 또 반응이 좋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이쪽에 경영경제나 도서 분야에서도 탑10에 들었기 때문에 예, 와. 이 방송 나가게 되면 아마 순위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예, 출판사 분들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손을 한번 만져봐야 돼요. 출판계의 마이더스 손 이렇게 만져봐야 됩니다. 좋은 기운을 제가 얻어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우리 김노사 작가님은 첫 책이시죠? 네, 첫 책이고요. 네. 계속 작가를 꿈꿔왔었는데 아. 이렇게 좀 뭔가 정식으로 책을 내다 보니까 이제 작가입니다 할 수 있을 예. 것 같아서 굉장히 기뻤고 또 응원해 주시는 정말 친구들이 많으셔서 너무 기쁘게 연말연시를 보냈습니다. 예. 네. 뭐 주변에 인간관계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오늘 방송 시작 전에도 어떤 분이 찾아오셨더라고요. 잘하라고 오늘 방송. 네. 그래서 우리는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 제가 사회자님 찾아가고 우리 김수 작가님도 말씀해 주시죠. 네. 네. 네, 뭐 저는 여전히 뭐 바쁘게 아이 등하원 시키면서 케어하면서 보내고 있고요. 사실 저는 첫 번째 책은 아니고 이제 두 번째 책인데 둘 다 공저였고요. 굉장히 좀 뿌듯하고 되게 기뻤어요. 책이 나오고 나서 저희가 늘 팟캐스트로 이렇게 오디오로 또 영상으로만 보여드렸었는데 이 책이라는 실물을 보는 건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변의 지인분들한테 책 선물해 드리고 또 저희 부모님께도 드렸거든요. 예.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거 보면서 좀 흐뭇하게. 그건 안 물어보세요. 어떤 걸요? 넌 그랜저로 안 바꾸니? 성공! 성공! 네. 인쇄 받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실시간 댓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커피트리님, 드리머님, 화이팅!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보라님, 또 로사 작가님 짱이에. 오, 그래 권호건님, 빠숑 작가님 멋있으세요. 이 밖에도 로사 작가님 너무 예뻐요. 잘한다, 아재. 다독다독 팀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계시니 재밌게 이야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아쉬운 감사합니다. 거는 네. 왜 저를 응원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집에 전화 빨리 아, 하세요. 제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욕심을 좀 적고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이 함께 그 팟캐스트 다독다독을 네.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 보면은 직업이 다 다르세요. 네. 전업주부, 네. 예? 전업이라고 전업주부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전문가, 그다음 북크리에이터. 다른데 이분들이 그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런 그 팟캐스트를 하시게 됐는지 네. 그 얘기부터 좀 듣고 싶어요. 저는 계속 이제 책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었고 그러던 중에 이제 책을 읽은 소감을 독서 감상 툰이라는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걸 보고 빠쇼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북 팟캐스트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물어봐 주셔서 할게요 이러고 네, 너무 좋아서 그 전까지 하게 전혀 됐죠. 관계가 없었던 사이였던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저도 뭔가 이제 디자이너로 살면서 언제까지 시간을 이렇게 팔아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좀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투자라는 걸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부동산을 공부하면서 빠쇼님을 알게 됐습니다. 예. 이제 우리 빠쇼 얘기 듣고 싶은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신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보면 가끔 보면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 이렇게 열심히 제가 뭐 더덕더덕 크게 돈이 안 될 텐데 왜 이렇게 열심히 사시고 이런 것까지 또 처음에는 또 여러분들 돈을 하신 거잖아요. 이게 뭐 처음에 자비 들이셔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예. 빠쇼님은 왜 이런 걸 하고 싶으셨어요? 저는 이제 책이 좋았었고요. 예. 그러니까 다독다독 하기 전에 저는 뭐 부동산 크라우드라는 팟캐스트를 하고 있었고 이게 생각보다 돈은 많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을 조금 제가 읽는 것들뿐만이 아니라 좀 다른 분들의 생각들을 듣고 싶었었고요. 그것들을 얘기 나누는 것들을 또 들려주면 좋겠다. 예, 그런 차원으로 한번 고민을 했었는데 마침 로사라는 이 친구가 예. 웹툰을 그리는데 독서툰을 그려요. 웹툰 작품을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나눠봐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때 이제 부클의 PD가 드리머님이셨어요. 책을 안 읽는데 뭐 이제 책을 읽기로 했습니다. 그래, 넌 이제 PD 하면서 매주 네. 한 권씩 읽어. 그래서 이제 저희 세 명이 일기투합해서 만든 게 다독다독이죠. 결론적으로 김혜수 작가님 하기 싫었는데 우리 이제 김한 소장님 때문에 끌려 들어온 거네요. 어떻게 보면. 계기는 김학렬 소장님이 만들어 주셨고요. 네. 사실 뭐 그때 이제 책을 좀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왜요? 이제 좀 뭔가 삶을 바꿔보자라는 생각을 했을 무렵이었어요. 그러면서 네.
저는 사실 되게 편식을 했거든요, 책을. 자기계발 분야, 혹은 재테크 분야, 이런 책들만 주로 읽었었어요. 근데 좀 다양한 책을 좀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으면서 마침 그때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셨지만 부동산 클라우드라는 그 팟캐스트, 그때 또 PD였던 인연도 있어서 예. 같이 하자 하시길래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고 시작한 게 2년이 넘은 거죠. 시청자 여러분들은 목소리 굉장히 좋죠. 네. 우리 김 작가님.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 PD 할 게 아니라 김 작가님은 아나운서를 하셔야 돼. 네. 저랑 자리를 바꿔야 돼요, 사실. 네, 저랑 자리를 바꿔야 됩니다. 저도 그 한 방송국에서 매주 경제 관련 서적을 10년 넘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걸 그만뒀어요. 잘린 거예요. 갑자기 확 잘랐어, 개편이 되면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와, 이제 이 독서의 감옥에서 벗어나는구나,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보면 매주 한 권씩 읽고 섭외하고 이 방송하는 게 이게 사실은 듣는 분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도 같이 이런 걸 해본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솔직히 이거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노력해서 만들어서 성공한 건지 아니면 제 생각엔 정말 내용이 좋아서 성공한 건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더덕더덕의 인기 비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 생각은 되게 저희가 부담 없는 방송이라서 많이 좋아해 주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방송이라는 거를 할 때 대부분 좀 전문성 있는 전문가들이 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예. 근데 저희 세 명은 뭐 빠숑님은 조금 논외지만 일반인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쉽게 받아들여 주시고 좋아해 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고상한 표현을 쓰면 아마추어리즘의 진정성이라고 이게 프로보다 더 콘텐츠가 더 경쟁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문가들이. 우리 김사 작가님은 어떤 거 같으세요? 네. 저희가 아직 10년이 안 돼서 그런지 현재까지 굉장히 재밌고 10년 해보세요. 네, 저번 주만 해도 이제 김진애 선생님을 모셨는데 그런 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신이 나고 이렇게 섭외에 성공하면 짜릿하고 또 그분이 직접 이렇게 모시게 되면 이렇게 현재도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책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작가님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면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렇게 가성비가 좋다, 투자 대비 효율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또 재밌게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서운한 게 있어요. 저도 한번 출연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추천한 책은 여기에 이번에 원책에 안 들어가 있어요. 제가 한번 넣자고 했었는데. 그리고 제 책도 소개 안 해주고 계세요. 네? 굉장히 서운해서 저보고 이제 이 출판사에서 우리 이제 세 분과 같이 이 방송 한번 네이버 생방송을 하자 그래서 한번 책을 다 읽었어요. 책을 딱 읽어보게 되면 좀 이 방송을 한 걸 토대로 해서 만드셨는데 저는 이 책 제목이 부자의 독서예요. 보통 최근에 독서에 관한 책들이 부자 컨셉 책들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인문학적인 그런 식의 좀 마케팅 용어로 하면 이제 외피를 돼 있는데 이거는 부자의 독서라는 이런 컨셉을 여러분들께서 만드신 건데 왜 그렇게 만드셨고 그리고 어떤 책인지 좀 그 얘기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좀 이제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부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럼 왜 봐야 되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뭐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그런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조금 이제 부자인 분들을 좀 많이 알다 보니까 그분들과 많이 생활을 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부자들이 모두 다 독서를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독서를 많이 한다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존경하는 부자분들은 다 독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상권 상무님이시기도 하시고요. 저는 부자 아니에요. 네, 근데 그분들이 읽는 책들이 근데 경제 도서만이 아니라 뭐 심리학, 역사, 철학, 기바 뭐 소설, 시 이런 인문학 책들을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몇 번 여쭤봤어요. 그런 책들을 왜 읽느냐? 그랬더니 마음 평정심을 얻을 수 있고 생각보다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을 아는 것들이 이런 경제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인문학을 한다는 것들은 돈을 직접적으로 벌게 해주지는 않지만 분명히 좀 더 넓은 사회생활을 하고 경제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저도 책을 많이 읽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공감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느꼈던 제 경험들을 책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좀 나눠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의 독서라는 책이 나오게 된 거죠. 저는 우리 김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삼성그룹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님 얘기가 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경영자는 인간학 전문가다라는 거예요. 인간학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 그냥 자기 분야의 책만 읽어서는 안 되고 이병철 회장 역사서술을 많이 보라고. 왜냐면 그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고뇌하고 고독한 결정을 내리고 상처를 입고 이런 과정을 이해를 해야만 훌륭한 경영자가 될 수 있다. 오늘 우리 김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갑자기 그 문장이 딱 떠올랐어요. 저는. 자, 이 책에 보면 이 서문의 내용 중에서도 지금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저는 어렸을 때 꿈이 문학을 하고 싶었었어요. 문학을 하면 문학가가 되면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적은 세제 팬들과 함께 제가 제 책 낭독회를 하고 싶었는데 한 번도 그 기회가 오지 않았고요. 제가 오늘 김한영 소장님한테 낭독해 드릴 수 있는 제가 기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책에 프롤로그를 썼습니다. 프롤로그의 앞부분에 아무래도 좀 어떻게 보면은 이 책을 쓰게 된 모든 좀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들을 다 응축해서 넣었기 때문에 첫 문단만 좀 읽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슈퍼리치의 독서는 무엇이 다를까? 투자의 세계로 들어온 뒤에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다가 열심히 재테크를 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부터 수백, 수천억 원대 자산가까지 만나봤습니다. 그 중에는 우연히 만난 행운을 지키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다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뜻밖의 운을 냉철하게 관리하며 꾸준히 부를 이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변화무쌍한 세계에서 누가 승자로 남고 누가 패자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제가 만나본 진정한 슈퍼리치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엄청난 다독가라는 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투자를 잘한다는 워렌 버핏이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독서에 쓰죠. 유명한 얘기죠. 그다음에 지금 다시 1등 부자가 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뭐 생각 주간이라고 그러나요? 가서 이제 열심히 다이어트 콜라를 먹으면서 책을 보조했어요. 열심히. 그리고 또 저도 뭐 마크 저커버거, 그러니까 뭐냐면 최근에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부자가 된 인물이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공부 잘했어. 뭐 책도 많이 봐. 좀 싫어요, 저 이런 사람들. 농담이고요. 역시 우리가 이제 어떤 이 지식 사회로 갈수록 어떤 이런 독서라든가 사고력의 힘도 더욱 중요해지는 것 같고요. 이 책에서도 눈이 강조하고 있는 게 독서입니다. 이 책에 여러분들이 이제 팟캐스트에서 몇 권 정도 지금까지 소개해 주셨죠? 네, 현재까지 100권. 100권. 대단합니다, 100권. 넘었죠, 이제. 100점 만점에 100점. 이제 23권 정도가 23권에 소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책들을 좀 소개하고 있는 거죠? 저희 책이 3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장에서는 투자와 재테크 마인드에 대한 책들이 이렇게 골라서 넣어놨거든요. 근데 굉장히 지금 현재 경제 상황들 그리고 최신의 재테크 기법들 이런 책들을 모아서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경제 상식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줄 만한 책들을 모아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에는 역사와 미래에 대한 책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또 미래를 또 예견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모았고, 그리고 3부에서는 인간의 심리와 행동에 대한 책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회장님처럼 인간을 알아야지 대응하고 대처하고 또 잘 경영하고 투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책들을 이렇게 모았어요. 이렇게 3부로 책을 만들었고요. 이 책 속에는 행운에 속지 마라, 촌균세, 사피엔스부터 90년생이 온다까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책을 담았습니다. 이게 보면 여기 촌균세 이런 책 되게 두껍지 않아요? 두껍죠. 옛날에 정의란 무엇인가가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제 주변에 다 읽은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거기다 그 네. 장식용, 저희들 어렸을 때는 뭘 장식용이냐면 세계 문학 전집 이런 그렇죠. 거 읽지도 않는 네. 그런 거, 톨스토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런 대가가 네. 쓰신 여기서 봤는데 저는 청균세 같은 책은 그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요즘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이 학자죠. 뭐 역사 지리학자이자 뭐 자연과학자고. 정말 이런 사람 싫어 저는. 또 7개 국어 하잖아 이 사람이. 네, 이런 사람 정말 싫어요 저는. 너무 사람 위축되게 만드는데 청균세와 과연 이런 책이 돈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도대체? 총균세요. 예. 총균세를 보면은 그 개괄을 했잖아요. 예. 어떻게 그 질문 자체가 굉장히 거대한데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평생 동안 연구를 하신 거잖아요. 예. 근데 그 답을 정리한 그런 뭐랄까요? 투지랄까요? 예. 그것만으로도 엄청난데요. 사실 저희는 내가 잘 살고 우리가 잘 사는 투자 정도는 예. 작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런 총균세를 읽다 보면 그런 거시적인 눈 그리고 그런 알을 위한 투쟁 예. 자신의 그런 투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투자도 좀 어렵지 않지 예.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전 솔직히 아직 청균세 안 읽어봤거든요. 네. 그럼 진짜. 여기 예. 부자의 독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다 읽고 왔어요. 아,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청균세 읽어보지 않으셨지만 네. 부재 독서를 읽게 되면은 청균세를 읽은 효과가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게 역사지리학자죠. 지금 역사지리학 강의하시죠. 그럼 예. 입지하면 누굽니까? 입지하면? 네. 빠숑기만 네. 하잖아요. 허성님은 그 책에서도 보면 청균세가 입지에 관한 거다. 나는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가 무슨 연관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 왜 그런 주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서양과 서양이 아닌 세계와의 경제적인 격차가 왜 났을까 고민이 이 책의 시작일 텐데요. 결국 지정학적 위치가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게 청균세의 대부분 얘기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정학적 위치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 용어로 해두면 입지거든요. 네. 입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농담 같은데 사실 진짜 그래요. 저도 이제 20년 동안 부동산을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입지가 그 사람의 사회적인 경제적 위치하고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이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도시가 저는 저는 확실합니다. 예. 잡종이라고 하는데 예. 거의 모든 정보가 다 뒤섞여 있어요. 그쵸. 거기서 행운을 예. 잡을 수도 있고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데 비도시 지역에서는 그런 행운과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좀 적은 것들이죠. 결국은 입지가 그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것들을 청균세를 통해서 저도 한번 재확인을 한 거죠. 저희 부모님이 저 2살 때 그 담요 한 장 가지고 올라오셨는데 올라오신 곳이 강남구가 아니라 금천구였습니다. 네. 서울에서 제일 집값이 싼. 네. 그러니까 캄캄하게 제가 이제 나이를 먹어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연에 의해서 어디에 내가 살게 됐는데 그 우연과 환경이 만나면서 많은 삶을 바꿔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그걸 배우고 있고 우리 빠숑님과 우리 김노사 작가님은 청균세를 통해서 그걸 네. 배우고 계시고 수준차가 좀 많이 다르죠 저는. 그리고 또 이 부자의 도서의 책 보면 이 책 리스트 중에 네. 세계 경제사를 다룬 책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경제사 책 재미없지 않나요? 솔직히? 저로서는 도전인데요. 예. 그러니까 다독다독을 하는 장점이 게스트분이 이 책을 선정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읽어야 하잖아요. 예. 그리고 잘 소화해서 잘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 굉장히 열심히 읽었었습니다. 읽고 나시까 좀 재밌으셨어요? 좀 흥미로운 대목이 있으셨나요? 네, 이것도 총균세랑 맥락이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총균세는 이렇게 근원부터 따졌다면 예. 그 세계 경제사는 최근 500년간의 경제사에 대해서 다룬 책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왜 이런 모습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그 역사가 쭉 이어져 있어서 조금 더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500년 역사를 다룬 책의 엑기스를 읽어주실 거죠? 네, 제가 저희 부자의 예. 독서 113페이지의 그 내용을 조금 읽어봐 드릴게요. 네. 과연 세계 경제사를 읽으면 돈 버는 길이 보일까? 이 책은 거시경제를 이야기하는데 거시경제만 알아서는 돈을 벌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위험은 피할 수 있다. 시장이 살아있는 한 언젠가 기회는 오기 마련이며 기회를 잡는 일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워런 버핏은 사람들의 투자 기회를 20회로 제한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최적의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고 팔기만 하는 우리의 조급함에 이성이라는 찬물을 끼얹는 것이 바로 거시경제지표다. 리스크와 기회가 어떻게 오는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세계 경제사를 본다면 이 책은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예를 들어 빅푸시 전략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가 보인다. 전략에 따른 입지가 선명하기 때문이다. 어느 지역에 항만이나 철도 같은 사회 간접 자본이 투입되면 상가지구, 주택지구 등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게 뒤따라 건설된다. 이제 세계 경제는 성장이 아닌 순환의 사이클로 접어들었다. 아이가 자라 어른이 될 때까지는 키가 쑥쑥 크지만 다 큰 후에는 살이 쪘다 빠졌다 할 뿐인 것처럼 이제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가 성장을 끝내고 순환하는 단계에 와 있다. 한국도 그렇다. 한편 또 다른 세계 금융 위기가 올 것인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겨울이 온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현재 너무 큰 위험을 짊어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괜한 두려움에 빠질 필요가 없다. 다만 언제든 겨울이 올 수 있다는 사실에 합리적으로 대응해야만 한다. 네,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네. 전 들으면서 좀 반성하게 됐어요. 왜요? 좀 큰 안목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네. 너무 이게 치구단타. 네? 우리는 빨리빨리 따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더 천천히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네. 저는 우리 부동산도 전문가시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큰 흐름들을 많이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좀 어떻습니까? 일단 이 세계 경제사는요, 일단은 책이 얇아요. 그래서 예. 한번 읽어보시는 걸 일단 추천드리고, 아, 얇구나. 얇은데 내용이 굉장히 좀 폭넓습니다. 우린 그런 책 좋아해요. 좀만 읽어도 예. 아는 척 할 수 있는 책. 네. 예, 일단 읽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좀 예. 있어 보이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준 책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빅푸시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뭐 국가 주도든 아니면 좀 이렇게 좀 큰 기업들 주도든 민간이 할 수 없는 큰 그런 경제적인 움직임들을 예. 밀어붙인다는 얘기고요. 그것 통해서 압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곳들을 좀 미리 알아서 투자를 하면 좋겠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양이 그 20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강대국은 아니었었는데, 그렇죠. 그들이 이제 투자를 어디다 했냐면은 이런 아시아 쪽에다 하면서 아시아의 싼 노동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부를 축적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서양은 이제 안정 단계에 접어든 것들이고요. 예. 저희가 이제 동남아, 뭐 중국, 일본, 한국이 이제 과거에 서양이 했던 역할들을 하면서 뭐 동남아, 우리나라보다 조금 못 사는 그런 지역들을 통해서 또 그런 개발에 대한 이익들을 가져올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 어떤 것들이냐면은 우리나라가 발전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 정도 선진국 궤도에 들어섰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 고성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투자 금액이라든지 투자 기간 대비 과거처럼 큰 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뭐 이런 대표적인 저기 베트남 쪽이 될 텐데, 베트남을 가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80년대, 70년대 모습이 그대로 느껴지는 겁니다. 예. 막 눈에 보면은 그냥 발전하고 있는 게 보이는 것들이죠. 예.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기회를 우리가 발달하는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으니까 똑같은 방향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기업이든. 그래서 그런 좀 어떻게 보면은 거시적인 사이클이라고 할까, 움직임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게 해줬던 책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해서 베트남 부동산 사람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리스크가 좀 있는데요. 예. 공산주의 사회잖아요. 예. 그러니까 땅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수익이 나게 되면은 그것들을 한국에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가 아마 투자자들한테 고민일 텐데, 지금 공산주의 사회인데 사유화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베트남이 땅이 사유화가 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뭐 진짜 뭐 과거에 보였던 것도 몇백 배가 오를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는데 투자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농담으로 여쭤본 건데 부동산 전문가답게 거침없이 막 얘기를 해주셨고, 저도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익수 작가님 같은 경우에도 좀 경제책들 여러 번 보셨잖아요. 네. 보시면서 좀 여러분들한테 뭐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고, 네. 또 개인적으로 또 추천하고 싶은 책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 부분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저는 좀 이번 책에 수록한 것들 중에 행운에 속지 마라라는 책이 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 20년 동안 큰 경제 위기를 2번 겪었잖아요. 1998년도에 외환위기 있었고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근데 그 2번의 위기를 겪으면서 시장에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 98년부터 지금까지 활동하시는 분을 저는 한 분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지금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재테크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계신 분들이 거의 없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왜 그럴까? 이런 의문이 좀 있었어요. 근데 예. 그거에 대한 이유를 저는 행운에 속지 마라를 읽으면서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 예. 책에 보면 나심 탈렙이 너 너무 자만하지 마라. 저는 핵심 메시지는 그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투자를 어느 정도 성과를 내시고 또 지속적인 성공을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제 위기, 금융위기나 뭐 외환위기 같은 게 올 거라고 예상하신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러면서 너무 이렇게 자만심에 빠져 있었던 분들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정도의 투자를 무리하게 했다가 그런 위기가 갑작스럽게 닥치면서 많이 무너져 내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그 자만하면 안 되고 네. 겸손해야 된다. 네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책을 읽고요. 저도 좀 느껴지는 바가 많아서 이제 예. 좀 조심조심 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예. 겸손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제일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얘기 들으니까 고스톱 생각이 나요. 고스톱이요? 고스톱 처음 치면 다 따요. 초심자의 초심자의 행운인가?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실력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자만이라는 게 특히 초심자분들이 한 번에 처음에 돈을 너무 많이 따면 자기가 놀라운 자기 재능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고 투자하다가 좀 어려워지신 분은 제 주변에도 사실 많아요. 네. 혹시 상무님은 아니신 거죠? 다행히 저는 아닙니다. 다행히 저는 아닙니다. 이 책을요. 예. 그 저희끼리 진행한 게 아니라 그 이원 투자자문이라고 하는 박성진 대표님. 박성진 대표요? 그분께서 추천해 주셔서 같이 진행을 했는데 예. 그분은 대단한 투자자시잖아요. 예. 수천대 자산가이시기도 하시고 투자 운영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데 가치 투자자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흐름과 다른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분이 부를 이루신 게 놀랍게도 그런 경제 위기였어요. 예. 그러니까 많이 조정이 되니까 예.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핵심 가치를 잃지 않는 기업인데 갑자기 급락을 하니까 그때 예. 싼 가격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 결국은 이제 운이 중요하지만 예. 그 운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좀 어느 정도 공부도 필요하고 실력도 필요하다. 뭐 예. 그런 메시지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할 때 첫 번째 봐야 될 공부책이 있어요. 어떤 책인가요? 부자의 독서. 부자의 독서. 브라보. 부자의 독서. 네. 또 이 책의 리스트를 보다가 네. 저는 사실 이 책은 좀 신선했어요. 이게 마케팅 책이 있는 거예요. 마케팅 불변의 책이라고 이게 잭 트라우트인가 제 기억으로는 네. 진짜 옛날 책이에요. 이것도 그렇죠. 근데 약간 고전에 속하는 책이긴 하지만 교과서 같은 책. 예, 교과서 같은 책인데 이거를 다시 근데 이 책에 나왔던 시절은 이런 SNS 마케팅이라든가 그 네이버의 이 브이라이브 앱도 없었어. 그렇죠. 예? 그런 시대의 책인데 이런 거 하고서 되게 신선했어요. 네. 좀 왜 이런 책도 소개해 주셨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저희가 그 마케팅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이 그냥 마케팅 기법 책이었으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다루지 않았을 텐데요. 부자의 독서에는 마케팅에 대한 어떤 인문학적인 그런 개념을 담았거든요. 그래서 30년 된 마케팅 책이 현재까지 회자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이게 인간의 어떤 그런 포지셔닝, 그러니까 브랜드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한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저희가 다루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브랜드가 소비자의 마인드에 제일 먼저 자리 잡는 것, 포지셔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점을 이제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책에 담게 됐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 책을 읽었었거든요. 네. 읽었는데 저는 옛날 생각이 났어요. 옛날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이 책이 아직도 살아있구나. 재판 안 되고. 그래서 그게 참 신기했었어요. 저자로서 굉장히 부러운 책이고요. 그렇죠. 아마 이 책으로 뭐 돈도 많이 버셨을 거고 그분은 전 세계에 다 강의를 다녔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셨을 거예요. 우리 한번 지금 여러분들께서 우리 이 실시간 생방송 들으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올려주신 또 글이 있는데 그 제가 몇 가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노마님, 로사님 머리 위에 왕관. 왕관 보이시죠? 왕관? 이게 딱 맞게 됐나요? 왕관. 예. 이쪽으로 휴일님, 오 진짜 왕관 쓰신 듯. 네, 휴일님께서 오 진짜 왕관 쓰신 듯. 네. 또 로사 작가님 뒤에 책 표지 왕관이 로사님 머리 위에 보이나 봅니다. 하. 네. 그 밖에도 목소리 너무 좋다는 분들이 많네요. 감사합니다. 그다음 라노마님, 빨성님 말씀 언제나 멋집니다.
여러분들 김익수 작가님도 칭찬 많이 해주세요. 누굽니까? 이게 김익수 작가님 칭찬. 지금 여러분들 우리 김익수 작가님 저기 중후한 목소리. 우리 김익수 작가님에도 많이 칭찬 댓글. 채팅창에 많이 올려주시기 감사하다고 해야 될지 네. 어떤 분인지 궁금해집니다. 네. 혹시 저기 아내분 아니실까요? 네네. 조용히 있겠습니다. 네. 지금 최근 잘 나가요? 네. 저희 출간 자신 있게 얘기하시네. 요즘 같은 불황에. 네. 저희가 첫날 예약 판매도 안 하고 첫날 바로 오픈을 했는데 그날 바로 2세를 찍었어요. 야 대박이다. 네. 일단 내 생각만큼 여러분들 책을 돈 많이 못 벌어요. 처음판 찍어도 이분들 돈 많이 못 가져가요. 그리고 저희는 또 이번에 또 3분의 1을 해야 되잖아요. 네, 또 3분의 1을 이게 안 좋아요. 공조는 안 좋아요. 공조는 혼자 써야 돼. 혼자 다 먹어야 돼. 하는데 지금 우리 김한효 소장님이야 뭐 사실은 책 쓰셔가지고 짭짤하시잖아요. 아유 그렇진 않고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하는데 좀 어떠세요? 이렇게 책이 그래도 또 공개하신 책이 좀 사랑 받으시니까 좀 기분이 그래도 더 새삼스러울 것 같아요. 좀 공개한 책이라도. 제가 이제 제 단독 조서로는 9권을 냈고 공조로는 11권을 내서 지금 이게 20번째 책이에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또 20년을 시작하는 첫 책으로서 굉장히 좀 설렜고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대부분 다 경제 도서였었거든요. 공저든 단독이든. 근데 이건 순수하게 인문학 도서였었기 때문에 제 첫 책을 내는 것처럼 설렜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될까? 저도 이제 부동산 베이스이기 때문에 부동산 팬들은 부동산 책을 사줄 텐데 인문학 책인데 인문학 쪽으로는 제가 팬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첫 책에 나왔을 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기대 반, 설렘 반, 두려움 반 있었는데 첫날부터 잘 팔렸다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책을 정말 잘 만들었고요. 표지도 멋있지만 내용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첫 책으로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고요. 그것은 이제 2년 동안 저희가 다독다독을 잘 진행했구나. 두통 팬들이 쌓였구나. 지금 네이버 오디오 클럽 여기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좀 저희가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고 상위 순위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SNS가 좀 다양하고 영상과 음성으로 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시너지가 돼서 더 효과가 생겼구나. 뭐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부동산도 잘하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팬도 많으시고 부럽습니다 저는. 김수 작가님도 김익수 작가님도 책이 첫 책이시죠 이게? 두 번째 책이고요. 근데 이런 책은 처음이신 거죠? 이런 책은 처음이죠. 그래서 좀 책 잘 나가니까 기분이 좀 어떠세요? 우쭐 집에서도 이렇게 당연히 기쁘죠. 기쁘고요. 무엇보다 2년 동안 그 밤새 주말에 야밤에 이렇게 편집해온 게 헛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 좀 많이 들고요. 무엇보다 정말 저희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분들 그리고 또 시청자분들한테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책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김노 작가님께서 지금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너무 고마워서 이 기쁨이 이렇게 북받쳐가지고 기침을 참으실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기침이 다 끝나셔서 우리 김노 작가님은 좀 어떤 느낌이신지? 저는 리뷰를 이렇게 찾아보게 되잖아요. 이게 막 연예인 분들은 자기 이름을 그렇게 쳐본다는데 저는 저희 책을 계속 쳐봤어요. 그럼 악성 댓글 올라와 있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근데 유튜브에 정말 순수하게 광고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리뷰를 올려주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이렇게 생각을 하셨고 이 책을 읽고 증권 계좌를 개설을 하셨다. 어쨌든 투자를 시작해 보려고 시도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굉장히 어린 북튜버셨는데 이렇게 이런저런 이렇게 느낀 점들을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재밌고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또 블로그의 글들도 보면서 이런 대목에서 또 이렇게 뭔가 마음에서 느끼셨구나 이런 부분 보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피드백을 먹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 즐겁고 재밌더라고요. 사실 내 책을 읽고서 참 제가 많이 알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거를 공감해주고 이렇게 사랑해주면은 사람이 좀 더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니신가 봐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책이 너무 잘 나가서 겸손해지고 겸손해지고 있습니다. 농담이었고요. 또 재미난 게 보니까 우리 김노사 작가님은 원래 북크리에이터 웹툰 독서 같은 걸 그리셨던 분이고 김학렬 소장님도 책을 좀 많이 읽는 분이셨고 근데 우리 김익수 작가님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던
사람이었죠. 출판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미운 사람. 왜 갑자기 왜 책으로 개종을 하셨는지. 네. 그게 이제 아까 처음에도 좀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좀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을 무렵에 예. 우연찮게 또 다독다독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때로는 사실 책을 일주일에 한 권씩 읽어야 되니까 무조건 이거를 정말 읽기 싫을 때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어쨌거나 방송을 만들고 또 방송에서 제가 어떻게든 2시간 동안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예. 꾸역꾸역 읽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한 2년 읽고 나니까 제 스스로가 조금씩 변하는 거, 조금씩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조금 느끼게 되더라고요. 예. 그때부터는 조금 자발적으로 좀 책 읽는데 재미도 느껴졌고 이런 게 독서의 효과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면 100권 읽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재산은 100배가 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진 않고요. 예. 그런데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조금씩 뭔가 제 안에 좀 쌓여가는 지식들, 지혜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도 재테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책을 통해서 좀 배우고 그리고 실제 투자를 할 때 접목해 본 것들도 있고요. 그러면서 책에서 나온 내용대로 성과가 나는 경험도 좀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또 사람에 대한 공부도 좀 많이 됐다고. 그렇죠.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사실 뭐 투자는 사람이다 뭐 이런 말씀들 선배 투자자들께서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투자를 잘하는 게 뭐 실용적인 어떤 투자의 기술 이런 거를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에 대한 이해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영원히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영원히 이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을 수가 없죠. 네. 없어요. 그러니까 독서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걸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성숙하게 시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 독서의 시작을 2020년에는 어떤 책으로? 부자의 독서로 하셔야 됩니다. 이 부자의 독서에 이 23권의 책만 다 읽어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이 100권 중에서 맨 앞에 이제 선택한 주제가 경제적 자유. 이코노믹 프리덤인가요, 그게 영어로? 경제적 자유라는 주제를 선택을 하셨는데 이 주제를 먼저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먹고사니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 그림들이 전혀 안 그려지는 그런 경험을 저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방송했던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을 도움을 가장 많이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선행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 경제적인 내용 그리고 뭐 재테크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정리를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방송하면서 느껴지는 게 경제 경영 방송에 특히나 관심들을 좀 많이 보이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책을 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저희가 셋 다 통일을 했고요. 또 그렇게 진행이 됐죠. 뭐니 해도 머니죠. 네. 우리 김소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익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일 반응이 좋았어요.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경제책을 깊게 들여다보면요. 경제를 잘 운영하기 위해선 정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욕망을 따라서 또 돈이 움직이고요. 그러니까 돈 버는 법만을 다루진 않았었어요. 저희 팟캐스트가. 그래서 경제에 대해서 깊이 알아갈수록 더 알아야 될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지식인들은 막 뭐 마르크스의 책을 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뭐 사상에 대한 것이 아니고 경제로도 봐도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경제를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필수적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기본이 되고 중요한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도 정말 이제 책을 많이 읽게 된 계기도 이렇게 투자를 한번 해보려고 그런 예전에는 그런 다양한 책을 읽어왔지만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마음먹으니까 경제책을 정말 파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깊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호응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독서 팟캐스트가
굉장히 고고한 책을 다뤄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세계 문학 전집에 나오는 책들을 다뤄야 하는 것이 아니냐. 원래 고전은 재미없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게 예. 무슨 돈방송이냐 뭐냐 뭐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예. 있었는데 저희는 저희의 마음이 가고 관심이 가고 그리고 경제를 안다는 것이 단순히 돈 버는 법이 아닌 굉장히 사회 전반에 관한 여러 분야를 알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다루게 되었고 책으로 내게 됐습니다. 본인도 또 이렇게 경제공부 하시니까 수익률이 네. 좋아지셨나요? 저는 그래서 제가 부자인가 부자의 독서라는 네. 책을 냈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저는 사실 서울에 20대 중반에 가방 하나 들고 왔거든요. 야. 근데 지금은 서울에 아파트도 하나 있고요. 박수 한번 쳐야 돼요.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마흔이 단철하게 5만 원 올라와가지고 서울에 집 마련하는 네, 정말 정말 요즘 시대에 부모님의 도움 예. 하나도 없이 네, 대단하신 거예요. 그렇게 읽었고 아이들을 잘 먹이고 키우고 네.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네.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의 우리 진실성을 우리 김노사 작가님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었고요. 우리 김 소장님께서는 네. 좀 경제 쪽에서는 하고 싶은 얘기 많으시잖아요. 그냥 좀 한마디 해주세요. 또 빠숑의 세상 답사기라는 또 예. 채널이 있기 때문에 예. 거기서 직관하고요. 여기는 일부러 경제 쪽은 좀 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경제 체계를 하더라도 경제 쪽을 강조하기보다는 인문학 쪽으로 많이 강조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 23권 경제에 대한 책을 소개했지만 저희가 100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심리학 책도 있고 교육 책도 있고 그런 쪽들도 반응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예. 아마 특히 이제 그 정신과 상담 의사분들도 많이 모셨고요. 예. 아마 제일 유명하신 오은영 박사님도 나오셨었고요. 예. 윤재현 박사님 나오셨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몰려가는지를 미리 파악하는 것들. 그래서 미리 예. 가서 투자하는 것들이 정말 진정한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미리 가서 깃발 꼽아놓는 거.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좀 마음가짐을 다지는데 아마 이런 책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고 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제 저희가 세 명이 다 2년 동안 진행하면서 많이 성장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처음에는 저희끼리 막 그냥 얘기를 했어요. 예. 준비해온 멘트들을. 근데 이제 지금은 뭐가 달라졌냐면요. 게스트 분들이 오시면요.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는데 책에 대한 얘기도 질문하지만은 그 작가님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책 얘기보다 작가님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책에 대한 깊이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2년 동안 좀 발전한 게 있다면 그런 것들입니다. 예. 산업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인사이트가 조금은 성장한 것 같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사실 이런 매주 이렇게 인터뷰하고 섭외하고 정리하고 대본 쓰고 이게 듣는 사람은 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고된 일이에요, 사실. 근데 이렇게 즐겁게 하시는 거 보면서 전 좀 반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사실 한국 사회의 주된 그 논의 중에 하나가 이 세대 격차잖아요, 세대 격차.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50대가 넘으니까 저도 꼰대예요, 꼰대. 예, 꼰대가 됐고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저녁에 술 먹으러 가는 소리 안 해요, 절대. 꼰대 되기 싫어서. 네네. 그래서 아주 그런 노력을 좀 하는 편인데, 그래서 근데 우리 밀레니얼 세대, 뭐 Z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좀 건방진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인생 선배로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미안할 때가 있어요, 솔직히. 예, 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다 선배에 가까우신 거잖아요, 그죠? 저는 친구입니다. 자, 친구시구나. 네. 그럼 먼저 얘기를 먼저 친구가 네. 먼저 좀 드릴 수 있는 뭐 아이디어나 조언이 있으시면 들려주시죠. 네, 요즘 부쩍 재테크에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또 부동산이 난리잖아요. 정말 난리도 아닌데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질문들을 가끔씩 받습니다. 공부는 하고 싶고 재테크에 대한 관심을 이제 좀 가지려고 하는데 도대체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들을 좀 가끔 듣거든요. 예. 저는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처음에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그 다음에 그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처음에 이렇게 막 불타오르다가 조금만 어려운 난관을 만나면 금방 또 시들어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을 좀 만드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뭐 처음에 부동산 얘기를 했으니까 부동산으로 예를 들면요. 일단 스마트폰을 굉장히 저희가 자주 쓰잖아요. 예. 그 안에 게임 같은 거, 뭐 유튜브, 예. SNS 싹 다 지워버리시고요. 예. 부동산 관련 앱들로 설치를 한번 다 해보시는 거예요. 다독다독 유튜브 없어요? 다독다독은 빼놓으시고요. 예. 있습니다. 그렇게 좀 예.
또 이렇게 만나시는 분들이 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사실 뭐 재테크 중에 뭐 주식 아니면 부동산일 텐데요. 그쪽에 관심 있고 좀 호의적인 분들을 자주 만나셔라. 예. 만약에 내가 부동산을 공부를 하고자 하는데 야 집값이 안 올라 예. 인구도 준다는데 이런 의견들 주시는 분들도 상당수 계시거든요. 예. 그런 분들 만나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 하시는 분들 위주로 이렇게 만나시면 그런 관계들을 계속 쌓아갈수록 조금 더 지속 가능한 힘이 생기더라. 예, 저는 그렇게 경험을 했고 예. 그렇게 조금씩 공부를 해나갔고 예.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 의지만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이 조금 세팅이 되니까 제 의지랑 상관없이 때로는 하기 싫어도 하게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주변 환경 설정을 먼저 해보시는 게 좋을 예. 것 같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노사 작가님은 네.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Z세대 90년대생들도 양극화되는 것 같아요. 예. 경제에 대한, 재테크에 대한 상식이나 공부를 하는 젊은 세대들이 늘고 있다고 느끼고 그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공부도 하고 실행도 해보려고 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관심 없는 분들은 사실 진로 찾기가 바빠요. 밥벌이 예. 찾기가 바쁘고 내가 뭘 해야 할지에 대해서 찾기도 되게 바쁘셔서 그쵸. 근데 재테크나 뭐 투자라는 것도 일단 내 일이 기본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Z세대지만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그 90년대 생들끼리도 나는 그냥 내 진로 찾느라 바빴는데 진로를 찾으면서 투자도 함께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구나라고 예. 안다면 조금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재테크라는 게 어떤 계기가 없으면은 아예 아무리 하라고 말을 해도 예. 그냥 나 청약 통장은 있어 이 정도로만 이렇게 예. 항상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 글쎄요 제가 어떻게 계기를 만들어 드려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예. 이건 자기가 느끼는 거라 예. 오늘 방송이 또 계기가 되면 뭐 바랄 나위 예.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지금 계기를 만들어야 되고 억지로라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네.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이 중요하다 이런 네. 얘기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김원사 사장님 구체적으로 좀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이렇게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네. 뭐 이런 거 있으실 거 아니에요. 지금 20대 분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것은 사회적으로 계속 그렇게 조금 사회를 비판하고 뭐 정부를 비판하고 이런 의견들에 대해 댓글들이나 반응들이 더 폭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SNS를 좀 많이 이렇게 접촉을 하시는데 거기에 예. 너무 맹목적으로 빠지지 마시고요. 예. 실제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좀 집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의식주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의식주는 해결이 돼야지 다른 것들도 가능하거든요. 예. 일단은 의식 같은 경우는 직업이 있어야 되니까 예. 너무 눈높이가 높은 직장을 구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예. 구체적으로 조금 낮은 직장을 구한 다음에 경력직으로 좋은 직장 가는 것들도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게 주예요, 주. 주인데 집 문제가 일단 큰 돈이 들기 때문에 예. 가장 어려운 문제긴 하죠. 한숨이 나오네요. 지금. 근데 일단 한숨이 이제 나오실 거예요. 예. 대부분 한숨이 나오는데 저걸 내가 어떻게 사? 예. 서울의 아파트를 어떻게 사? 일단요, 청약 통장을 만드세요. 청약 통장을 만들어라. 네, 왜냐면 저희 집 애들도 청약 통장을 만들어 놨거든요. 예. 당장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조금은 집에 대한 관심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청약해서 혹시 당첨이 되게 되면은 계약금만 있으면 또 기간이 조금 확보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내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면 대출을 받으면 되는 것들이고 예. 아니면은 전세를 껴서 그냥 잠깐 투자해 두고 잠깐 저희는 예. 임차 사도 되는 것들이고. 예. 근데 요즘 청약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통장을 만들어라고 제가 한 5년 동안 주장을 했더니 지금은 청약에 다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가점이 엄청 높아졌어요. 그쵸. 신조어가 그런 것들이잖아요. 예, 천무, 피사. 천무피사? 예, 들어보셨나요? 이럴 때는 제가 사실은 이 시대에 뒤처진 것 같은 느낌이 갑자기 딱 들죠. 제가 왜? 네. 무슨 뜻인가요, 그게? 그러니까 가점이 높아지다 보니까 네. 청약은 무슨 피주고 사 이거야. 청약은 무슨 피주구사? 그래서 그게 이제 2019년도에 네. 30대 분들이 집을 제일 많이 사셨어요. 아. 그게 바로 이제 30대 분들은 청약 가점이 안 되기 때문에 당첨을 받을 수는 없고 피를 예. 주고 사시거나 뭐 예. 입주권 분양권을 사시는데 그런 것들도 공부 결과로 나온 것들이거든요. 그들이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찾다 보니까 가점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사시는 것들이거든요. 저는 그것들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무리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어요. 왜냐면 지금 정부에서는 대출을 워낙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양이 되게 적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집을 사거나 청약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든지 간에 자기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좀 최대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예. 예. 통장을 가입하는 것부터. 네. 저기 관심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예. 이 책을 읽으면서 전 제일 좋았던 문장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예요? 현명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심과 호기심과 그리고 공부가 필요하다. 네.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면은 근데 솔직히 유튜브 같은 거 뭐 주식 같은 거 보면은요 공부보다는 이거 사라. 그다음에 이거 갭 투자기 해라. 그러면 이제 거기 막 조회수 쫙 올라가고, 예? 얼마 전에 뭐 그 경상남도 쪽에 기사가 났었는데 그분이 뭐 찍어가지고 뭐 그 일대 김해입니다, 김해. 예, 김해 뭐 난리가 났었다 이런 기사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어렵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를 잘 만나는 게 호기심 갖고 관심 갖고 공부하고 뭐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그거 맞지 않나요, 솔직히? 근데 저도 부동산 전문가로 평가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드리면요. 예. 저 같은 전문가 의견은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맹목적으로 무조건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자기가 의사 결정을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100% 후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고 따라가다 보면은 만약에 돈을 땄다라 그러면 그건 운이지 실력이 절대 아니거든요. 예. 기본적인 것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입지가 기본적으로 좋아야 되고요. 예. 상품이 좋아야지 다음 사람들도 그걸 안심하고 사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도 선택하지 않을 상품들을 어떤 예. 특정 전문가가 추천했다는 이유만으로 구매를 하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절 포함해서 그런 또 전문가들의 의견은 좀 한번 좀 공부를 하고 거르는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이 같다. 그럼 확실히 갖고 가시면 되는 것들이고 예. 다르게 되면 공부 좀 더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 좀 제안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정보가 너무 많아요, 요즘. 왜냐면 지금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만 예. 검색해 보면은 공부할 거리가 너무 많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또 결정하기가 더 어려운 것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확실한 기준 몇 가지만 좀 챙겨가셔라. 예. 그럼 좀 단순화하는 작업들도 필요하다. 예. 그런 제안도 드리고 싶네요. 또 우리 김수 작가님, 김익수 작가님은 아까 행운에 속지 마라 이런 거 추천해 주셨는데 네. 어떤 뭐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전문가의 말들을 맹목적으로 믿으시는 분들한테. 네, 그 전문가 분들이 늘 맞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늘 맞는 분이 계시면 지금 이 시대에 굉장한 부자가 되어서 계시겠죠. 근데 그렇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현실도 그렇고요. 정말 그렇게 어떤 한 분이 전문가, 유명한 분을 믿고 따르다가 한 방에 훅 간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훅 간다. 네, 정말 그런 표현을 많이 훅 쓰는 와닿네요, 정도로. 정말 네. 진짜. 예. 진짜 어떤 한 분이 너무 투자를 잘해요. 그런 소문이 났고 또 잘 찍어주고 용하기로 그렇게 소문이 난 분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만 믿고 따르다가 내 거의 전 재산을 다 올인했다가 갑자기 투자 실패를 한 거죠. 그러면서 손해보신 분들 수두룩하거든요. 뉴스 기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맹목적으로 따르다가 잘못된 선택을 한 번 잘못하면 정말 내가 기존에 모았던 모든 자산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위험을 자초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김수 작가님 계속 위험 관리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김노사 작가님은 좀 네, 이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왜 전문가가 아니라 공부가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전문가들이라 하여 이렇게 내게 맞춤으로 이렇게 1대1로 상담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 기회를 만들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모두 아울러서 하는 얘기들을 듣게 되는데 그게 나에게 맞춤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뭐 애가 둘이고 뭐 몇 년 뒤에는 어디로 이사 갈 계획이 있고 뭐 이런 계획들을 다 맞춰서 해주지 않잖아요. 뭐 주식도 그렇고 나는 언젠가 목돈이 이렇게 들 일이 있는데 이 일을 하고 몇 %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공부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저 지역에 저 아파트를 만약에 사고 싶은데 정책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정책을 눈을 뜨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기회를 되게 놓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간단한 것까지도 몰라서 저한테 전화를 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2년 동안 전세를 살기로 했으면 그 누가 나가라고 해도 나는 나의 권리가 있잖아요. 거기서 살 권리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집주인이 2개월 남았는데 나가라고 하는데 아이들 학교 때문에 2개월 동안은 꼭 여기 있어야 되는데 내가 나가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답답한 친구가 아직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런 때려줘야 돼. 그런 식으로 때려줘야 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신의 좀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모르고 지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공부, 내 것을 지키는 데 대한 공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투자를 하거나 이러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게 어떤 그 경제 흐름이라든가 시장, 특히 시장 같은 것 같아요. 요즘 우리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 전형적으로 이제 정부 정책과 시장의 이런 관계들을 아주 저는 안 좋은 방향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과 경제를 보려고 그러면 좀 어떤 것들을 좀 챙겨서 봐야 될까요? 되게 좀 상투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끊임없이 관심 갖고 끊임없이 공부해야 된다. 이게 결국은 드릴 수 있는 답변 같은데요. 세상이 지금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 빨리 변하잖아요. 뭐 부동산만 하더라도 정부 정책이 막 시시때때로 나오고 있고 그 정책 하나 때문에 본인에게 어떤 영향이 오는지 굉장히 큰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공부하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새에 큰 손해를 보게 되기도 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좀 어렵더라도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꾸준하게 공부하는 거. 이거 말고는 사실 저는 다른 답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공감하세요? 네, 공감은 하는데 예. 더 단순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제가 오전에 이제 세미나를 하나 하고 왔는데 예. 무주택자들을 위한 조언을 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한마디 하고 왔습니다. 내일 집사라고 말씀드렸어요. 내일 당장 가서 예. 더 기다리지 말고. 일단은 무주택자들은요 너무 많이 고려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를. 예. 조건이 100가지가 있으면 100가지를 다 고려해서 예. 하나라도 틀리면 안 사요. 예. 근데 1주택자가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중요한 줄 알거든요. 예. 아파트에서. 그러니까 입지가 뭐가 중요하고 상품이 뭐가 중요한지. 예. 조건이요 한 3가지만 지키면 나머지 7개는 신경도 안 쓰고 사는 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순화하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예. 집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사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일단 집을 사시면 경제 위기가 오던 집값이 빠지던 오르던 조금은 좀 안심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쵸. 일단 무주택자분들은요 집 사세요. 예.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뭐 제가 예전 기자 생활할 때 네. 그 내 집 마련은 그 재테크의 세계로 들어가는 영원한 관문과 같은 것이다.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우리 빠숑님, 네. 김한 소장님 얘기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고 지금까지 책 얘기 주로 했는데 좀 개인적인 얘기. 책을 좀 한 100권 소개해 주셨지만 각자 취향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자기 책 취향. 있죠. 예. 뭐 어떤 분부터 우리 김익수 작가님부터 네. 말씀해 보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야가 뭐 자기개발, 재테크 이런 분야를 되게 좋아하는 또 거기 편이에요. 좋아하시네. 네, 시작이 그거라 이럴 때좀 그런지 고상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뭐 고상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가끔가다 저희 방송하다 보면 막 빠쇼님이 역사 좋아하시거든요. 역사책을 하자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결사반대합니다. 제발 그거는 나중에 하자 이런 식으로. 만화책도 재미난 거 많은데. 만화책이 생각보다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초기에 슬램덩크 한번 해봤거든요. 너무 어려웠어요. 아, 그러셨구나. 20몇 권을 다 읽어야 돼요. 그러네, 맞아. 생각해. 일주일 내내 그거 빌려 읽는데 너무 힘들었고. 수요일 한 권입니다. 아, 성산권인가요? 죄송해요. 네. 저는 그 옛날에 이런 얘기하기 뭐하지만 저 욕하실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86학번이에요. 80년대 네, 대학에 네. 들어갔는데 대학교 다닐 때 제 꿈이 하나 있었어요. 뭔가요? 미대생이나 음대생이라 한번 소개팅 한번 하는 아. 거 꿈이었는데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전 그분들이 사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디자이너시죠? 저 미대 나온 여자예요. 그러니까 미대 나온 여자. 우리 미대 나온 여자분께서는 좀 취향 쪽으로 그런 쪽 책을 많이 좋아하시나요? 뭐 디자인 같은 게. 네, 정말 디자인 책도 많이 예. 읽고 건축 책도 있고요. 저는 좀 장르를 가리지 않고 읽고 있고요. 그러니까 왜 어느 날은 왜 짬뽕이 먹고 싶고 어느 날은 햄버거 먹고 싶듯이 책도 어느 날은 진짜 이렇게 막 가슴 뜨거운 소설 같은 걸 읽고 싶다. 연애 소설. 예,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어느 날은 굉장히 유머러스한 책을 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느 날은 내가 이제 투자를 다시 좀 시작해 봐야겠어. 이 분야를 내가 좀 파야겠어. 이런 식으로 또 잡게 되고 해서 저는 계속 다양한 분야를 읽어서 제 책장을 본 친구가 되게 너는 종잡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다양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김한 소장님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책, 역사소설 다 좋아하시고 심지어는 좀 국사책도 읽어요. 이상한 책도 많으시죠? 한 몇 권 정도 갖고 계세요? 제가 정확히 세보진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 4년 정도 전에 이사를 했는데 예. 그때 대충 챙겨온 책이 6,000권은 넘었었고요. 예. 지금 그 이후로 뭐 몇백 권씩 더 샀으니까 야. 뭐 한 7, 8천 권 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너무 바쁘게 살아요. 책은 언제 읽어요 도대체? 지금도 좀 가방에 3권 들어있어요. 늘 갖고 다니면서 읽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지하철에서 타고 그다음에 오늘도 미팅 가서 한 30분 기다렸는데 30분 기다리면서 읽고 그냥 틈나면 계속 읽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방송이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 새해 결심들이 있잖아요. 보통 건강해야 되겠다, 돈을 더 벌겠다, 아니야 올해는 내가 좀 독서를 하겠다. 이게 거의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책을 읽겠다라는 결심들을 많이 세우시고 계획을 세우시는데 이분들에게 조언을 짧게, 왜 짧게 해야 되냐면 우리 생방송에 채팅 올라오시는 분들이 너무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자기 답변들을. 그래서 짧게 해주시고 우리 이 시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익수 작가님부터 얘기해 주시죠. 새해 계획에 독서 계획 잡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뭐 50권 읽겠다, 100권 읽겠다. 갑자기 무리하게 하시면 힘드실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분량, 뭐 하루에 뭐 10페이지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권을 읽겠다. 이런 좀 현실적인 목표 설정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작심삼일이 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작심삼일을 반복하셔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 인생관입니다. 우리 장르사님. 일단은 남들에게 있어 보이지 않아도 나에게 재밌는 책을 읽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권수에 이렇게 너무 집착하시면 좋은 책도 막 휘리릭 읽고 의미 없이 읽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독서 시간을 확보하는데 좀 애를 쓰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해 드립니다. 우리 다독다독의 아재 우리 김한 소장님은 지금 뭐 이렇게 온라인 이북도 많이 보고 이게 또 유튜브나 뭐 네이버 TV 같은 것도 많이 보는데 저는 그냥 서점에 좀 자주 가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거의 서점을 매일 가는데 서점에서 책 어떤 거 나왔는지 제목이랑 작가 이름 보고 책 만져보고 표절 펼쳐보는 것만으로도 또 독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꽂히는 책이 있으면 그때 사시면 되고요. 일단 사시면 안 읽으셔도 돼요. 일단 그거 찾아서 산 것까지만 해도 반은 읽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일단 서점을 자주 가셔서 책과 좀 친해지는 좀 계기를 만드시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책과 친해지셔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책과 사귀기 시작해야 될까요, 처음에? 일단 그 첫 책은요, 무조건 부자의 독서였다. 부자의 독서라고 합니다. 우리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글 올려주고 계신데, 먼저 역시 이 부동산이야. 우리 김학렬 소장님께, 우리 문영란님께서 퇴직 후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어 보니 직장 생활을 해야만 대출의 길이 있다는 걸 깨닫고 낙담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마음이 더 아프네요. 부동산 투자에만 집중하고 싶은데 대출을 하려면 직장에 다녀야 하고요. 도대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돈이 없는데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런 뭐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돈이 없으면 부동산 투자할 수 없습니다. 돈부터 버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냉정해. 그 종잣돈을 만드시는 노력부터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직장이 없으시다고 하시면은 뭔가 생계 수단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것들로 증빙이 되거든요. 신용카드 쓰는 비용으로도 증빙이 돼서 대출이 나올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직장이 있으면 대출 받는 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무조건 안 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좀 수익 금액을 좀 늘리는 것들도 같이 좀 병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돈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투자를 어떻게 하시냐면 경매를 하세요. 경매는 일반 매매보다는 돈이 좀 덜 들어갑니다. 경매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최소한 그런 좀 남들보다는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좀 제안드리고 싶네요. 냉정한 우리 김학렬 소장님의 조언이었습니다. 근데 원래 좋은 조언이 이게 차가워요, 사실은. 따뜻한 조언은 거의 위로는 그게 도움이 안 돼요. 일종의 몰핀, 마약과 같은 거기 때문에 오히려 차가운 이런 조언이 혹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우리 김익수 작가님에게 온 질문인데요. 표유성님. 책으로 새로운 지식을 얻는 즐거움을 느끼는 경우는 많습니다만 그 지식을 나의 실제 생활의 이익과 연결시키는 건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책으로 얻은 지식을 나의 실생활이나 업무, 투자 등과 연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책을 읽고 그 책에 있는 어떤 조언, 그리고 모든 조언, 여러 조언들을 나한테 다 접목시키려고 하면 좀 굉장히 힘든 것 같고요.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책을 읽냐면 그냥 책 한 권에서 딱 한 문장이라도 괜찮다. 내가 정말 와닿는 거, 내가 그리고 할 수 있을 만한 거, 그런 거 한 문장 정도를 건져서 그거를 좀 실천해 보려는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장을 계속 늘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가 어떤 그런 문장을 써먹을 상황 같은 게 생기면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한 번에 막 너무 많은 거를 변경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요. 또 다 까먹어요. 금방.
그러니까 한 책에서 한 권 정도, 아니, 한 문장 정도 딱 얻어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예. 그렇게 접근해 보시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예. 네. 한 책에서 한 문장. 한 문장을 실천을 실천하라, 하자. 가져와라. 이런 얘기신 네. 거고요. 마지막으로 로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은님이 사회 초년생이고 재택 후 알못입니다. 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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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해, 유유. 저 같은 사람들이 먼저 읽어보면 좋을 책이 어떤 책인지 궁금합니다. 부자의 독서라고 말할 수 그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부자의 독서를 보시는 게 1번이고요. 네. 부자의 독서 외에 또 다른 책을 추천해 주신다 그러면은 어떤 책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부자의 독서 안에 있는 책을 사보시는 거 어떨까? 부자의 독서의 리스트를 보시고 끌리는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책을 부르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책 소개가 담긴 책이기 때문에. 카피 좋아요. 책을 부르는 책. 네. 너무 그래서 좋아요. 네. 제 친구분들이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책을 사고 또 이 안에 소개된 책이 궁금해서 또 사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읽다 보면은 100배 주식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러면 재테크 알못인데 100배 주식이 있어? 그게 뭐지? 근데 이 사고 책이 싶어. 제목은 100배 주식으로 굉장히 자극적이지만 주식 투자의 기본, 가치 투자의 기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 굉장히 잘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예. 여기 있는 책을 한번 추천해봐 드릴게요. 예. 왜냐하면 저는 경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경제라는 게 굉장히 빨리빨리 변화하잖아요. 예. 뭐 투자의 기법도 그렇고, 근데 여기에 진짜 최신에 업데이트된 책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 책들을 보시면서 이 책이 나랑 맞을까 하면서 계속 책을 불러야 돼요. 저도 부동산 공부를 처음 하면서 아파트 투자란 무엇인가로 가다가 또 경매란 무엇인가 이렇게 예. 점점 분야가 세분화되면서 이렇게 파괴되잖아요. 예. 깊게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시면 재테크 알못에서 좀 나오게 되시지 않을까. 근데 무엇보다도 실행이 중요합니다. 주식을 1주라도 사면요, 갑자기 예. 트럼프의 트윗이 나에게도 들어와요. 예, 그죠. 분노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자를 아주 조심스럽게 시작해 보시는 것도 권해드려요. 예. 그래야 들어옵니다. 네. 저는 약간 덧붙이자면 뭐 주식 같은 걸 하시게 되면 절대 빚내지 마시고 한 1년 정도는 모의 투자를 한번 해보세요. 네네네. 네, 모의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우리 노사님이 얘기하신 결론은 부자의 독서에 나와 있는 책들을 먼저 봐라. 결국은 또 부자의 독서 보라는 얘기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 보셔도 됩니다. 예. 제가 참고 이런 것도 했으니까. 네. 예. 자, 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그 많은 시간이 흘렀고요. 사실은 이 코너에 피해갈 수 없는 마지막 질문이 있더라고요. 네. 예? 생중계 공식 질문 이름에서 공식 질문. 예. 네. 나에게 책이란? 제가 먼저 우리 김학렬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나에게 책이란? 사람의 기록이다. 사람의 기록이다. 네, 그래서 나의 기록이고 남의 기록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읽어야지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 조금은 조금 더 여유 있고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저를 이해시킬 수 있다. 그런 예. 말씀 드리고 싶네요. 우리 김노사 작가님께 나에게 책이란? 저는 책은 호기심의 메비우스 띠라고 시적이야. 이렇게 예. 질문을 미리 해주신 작성을 하면서 그렇게 떠올려 봤어요. 예. 그래서 저는 호기심이 가장 큰 독서의 이유거든요. 그래서 계속 책을 읽으면 호기심이 또 더 발동이 되고 그 호기심을 해결하다 보면 또 다른 호기심이 나오고 이렇게 벗어날 수 없더라고요. 소설을 읽으면 이 사람이 그다음 왜 이런 선택을 했지? 예. 이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될까? 너무 예. 범인은 잡힐까? 예. 이런 거. 저는 달라요. 범인이 잡힐까? 저는 네. 언제 죽을까? 네, 뭐 이런 그런, 생각이 주로,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예. 그게 책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호기심은 늙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사람의 기록이다. 호기심의 메비우스다. 끝으로 우리 김익수 작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나에게 책이란? 저에게 책은 선생님이라고 선생님. 생각을 합니다. 제일 재미없어요. 계속 재미없는 예. 인간. 죄송하고요. 근데 솔직히 진짜 3년 전만 해도 저는 책을 거의 한 권 읽을까 말까 했었는데요. 책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저는 세상을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에겐 정말 선생님이나 다름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많은 제가 찾아뵙지 못한 세상의 수많은 선생님들 좀 찾아뵙고 자주 찾아뵈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네.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 세 분들의 얘기를 더 깊이 듣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얘기도 더 많이 모아서 더 지금도 해드리고 싶지만 이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좀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이제 1월이 좀 지나긴 지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세 분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우리 지금 제가 올드하니까 옛날에 카드 회사에서 그 탤런트 김정은 씨가 나와서 부자 되세요 라고 그 네. 인사를 했었는데 여러분들 끝으로 네. 손을 흔들면서 우리 옛날 김정은 씨처럼 네. 우리 부자 되세요 인사로 저희는 그 물러가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안 맞았어.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부자 되세요. 여러분들 부자 되세요!